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의 전부를 걸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거짓말도 재능이다. 말만 잘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도록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거짓말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마지막엔 제 자신까지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인생이었길래 궁금해하신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제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던 아이였습니다. 넌 커서 변호사나 정치가 하면 대단한 사람 될 거야. 어른들은 늘 저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저는 어느새 진실보다 말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하나로 누군가는 웃었고 거짓말 하나로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 우연히 옛날 짝사랑이었던 지연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그녀, 늘 멀리서 바라만 보던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더군요. 오랜만이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20년 전 그날처럼 떨려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거짓 없이 바라보고 거짓 없이 사랑하고 거짓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귀한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때만큼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언젠가부터 일상이 지루해졌습니다. 집보다 세상의 환호가 더 달콤했고 가정보다 박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 버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만들어내고 사실을 비틀고 말로 사람을 움직이며 우쭐해졌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무너지는 법이죠.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분노가 앞섰습니다.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자 저는 범죄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철창 안에 서 있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누구냐? 30년이 흘러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엔 교통비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들은 소식, 지연은 혼자 아들을 키우며 모든 고생을 감당했고 그 아들은 지금 많은 사람을 돕는 큰 사업가가 되었다더군요. 나는 결국 길 위의 노숙자였습니다. 밤마다 박스 위에 누워 길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라고 남편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하지만 발걸음은 끝내 그 집 문 앞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차마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저는 서울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 라디오가 제가 세상과 이어지는 마지막 줄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말, 저는 그걸 잘못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누군가 가족을 외면하고 사람을 속이고 잘못된 길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돌아가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은 박수도 명예도 돈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손입니다. 오늘 밤 저는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르겠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어도 저는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20살 한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말을 참 잘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엔 누구도 모르는 그림자가 숨어 있더군요. 어느 날부터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교실 창가에 기대서 친구들을 웃게 만들던 모습이 묘하게 빛나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심장이 참 어지러웠습니다. 지연아, 잘 지냈어? 그 한마디에 잊었던 감정들이 단숨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고 그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집에 있어도 늘 멀리 있는 사람처럼 당신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답답해서 그래.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밤마다 외출이 늘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고 그의 거짓말들은 기둥이 썩어가는 집처럼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가족을 선택하겠지.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허무하게 감옥으로 이송되는 모습만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시선, 속삭임들, 그 모든 걸 견디며 저는 아들을 지켰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진 건 아들 하나뿐이었죠. 밤새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한 끼를 두 끼로 나누고 눈물과 땀이 뒤섞인 날들을 지나 아들은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힘든 일 하지 마. 그 말에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비로소 평온한 시간을 맞았습니다. 얼마 전 아들 집에 머물며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 CCTV 화면 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볼품없는 코트, 낡은 신발, 떨리는 손. 30년 전 저를 떠난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는 결국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누군가 가족보다 세상을 먼저 붙잡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생각해 주세요. 세상은 떠나도 다시 잡을 수 있지만 가족은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행복을 빌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라면 그 초인종을 눌러온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떠나기 전 아버지를 기억한다면 술 냄새, 큰 목소리, 그리고 엄마이 흘리던 눈물뿐입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집보다 가족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걸.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남편 감옥 갔. 그 목소리가 어린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엄마와 저는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도시락을 꺼낼 때 저는 일부러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밤낮 지친 엄마 손의 파스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손을 잡고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성공할게요. 그리고 정말 저는 악착같이 버티고 저축하고 배웠고 사람들 앞에 서는 법을 익혔습니다. 사업을 시작했고 해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엄마가 우리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손주들과 웃는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리고 모니터 화면 속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콧, 굽은 어깨, 떨리는 눈동자.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늙고 추해졌으며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지된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잃기 쉬운 것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앞날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버린 대가는 감옥, 가난도 아닙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반겨줄 얼굴 하나 없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